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요. 그게 독점을 해서 이제 횡포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독점해가지고 네. 자기네들 알아라는 거만 알도록 만드는 그런 거 이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쵸. 진짜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게만 되면. 선생님 이제 이미 방송 나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 해서 네. 편집을 하는 거네. 네. 우리 헌법 읽기 국민 운동. 예. 이사장이 되신 거죠? 예. 이사장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녹화되는 건 이거 지금 녹화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미 방송에 나가고 있어서요. 예. 자, 뭐 소리도 괜찮고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무슨 이야기? 그냥 인사 한번 예. 아무 말씀이나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방송하고 이제 시작할 건데 선생님. 뭐 일단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연 소개하는 남자 허윤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김용택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김용택 선생님은 손바닥 헌법책의 발기인이시죠. 예. 네, 지금 근데 한번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늙은 교사입니다. 교직 생활 끝나고 의미 있는 일 해보자고 헌법을 읽어서 우리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헌법 읽기를 제안해서 지금 이름이 거창하게도 이사장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지금 회원이 200명이 넘는 단체가 됐는데 비영리 민간 단체가 됐는데요. 헌법을 좀 읽으면 나라의 주인이 되는데 잘 안 읽어요. 그 마산 지부의 전교조 마산 지부의 초대 지부장을 하셔서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고. 예, 그때는 뭐 그런 빨갱이라고 해서 그냥 격리시켰죠, 완전히. 이 사람들 빨갱이 물이 들어서 아이들 다 버린다고 걱정도 하고 했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 버리고요. 한 5년 동안 해직 생활을 하다가 또 경남 지부장을 맡았다가 이제 구속되고 수배되고 뭐 교사로서 별 전과자가 되고 별 일을 다 했습니다. 오늘 한번 손바닥 헌법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손바닥 헌법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책이 생겼습니다. 예. 이게 지금 2016년에 일세가 됐었죠, 선생님? 예, 2006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손바닥에 들어간다고 해서 손바닥 헌법책입니다. 지금 3년이 됐는데 벌써 28세를. 예. 정말 대단하죠. 손바닥 헌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참 너무나 뭐랄까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잘 안 지켜지고 있던 현실을 보고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소원을 품으셨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헌법을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선생님의 소원을 노동자들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정말로 좋은 일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헌법은 배우기는 배우지만은 권리와 의무 관계나 뭐 국회나 대통령의 책임 역할 이런 것만 배우지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가르쳐 줬더라고요. 그래서 교직 생활을 하면 특히 사회 선생이
그걸 모르고 있었고요. 헌법을 전문에서부터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를 다 읽어보지 않고 교직 생활을 마쳤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고 그래서 정년 퇴임하고 나서라도 국민들이 이거 함께 공부하고 배워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뜻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선생님 만나서 이거 읽기 전까지 헌법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 대부분 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헌법은 그래도 법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보는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노동자들이 듣고 돈을 모아서 처음에 일세 10,000권을 찍었어요. 예. 그게 2주인가요? 3주 만에 다 완판됐다고 했죠. 예. 대단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게 사실 저작권을 가지셨으면 떼돈을 버셨을. 28세를 찍은 이런 작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책도 놀랍게도 이게 네. 우리가 인쇄비만 받고 500원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500원씩.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500원. 예,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다 읽자. 그쵸. 읽으면 초등학생들도 뜻을 다 알 수 있는 건데 네. 읽을 수 있도록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예. 이 손바닥 헌법책을 보면서 예. 누구나 쉽게 헌법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헌법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요. 네. 헌법 제1조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름은 민주공화국이라 했지만 민주주의의 뜻이 정말 뭔지 공화국의 뜻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거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도 좀 새롭게 좀 하자. 공화국에 대한 공부도. 그래서 민주의식, 네. 주권의식, 주인의식 네. 이런 걸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이 당당해야 나라의 주인이 되지. 주인이 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노예처럼 사는 것은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은 헌법에서는 적으로 된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보니까 독일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서라고도 알고 있는데 예. 또 하나는 헌법책이라면서요. 법전이라고. 주로 예. 그렇죠. 나라마다. 네. 예. 예. 근데 이 대한민국 헌법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예.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그 헌법에 있는 대로만 정부에서 하고 국민들이 권리를 대접받는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 양극화가 이 정도까지 안 가고 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빨갱이가 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는 아니거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이 헌법책 처음에 만드시고 이제 이게 2016년 3월 1일이었나요? 예. 초판 일세를 출범식을 했는데 했죠. 예. 그때 출범식을 마산에서 하셨죠? 아니요. 그 어디서 서울의 국회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하셨어요? 예, 국회 마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원회관에서 빌려서 거기서 했어요. 참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선생님? 아니 여기에 네. 참여하는 분들이요. 뭐 헌법을 전공을 한 교수나 전문가가 아니고 네. 동네 아줌마들도 참여하고 뭐 이런 시민 단체 활동하는 분들도 참여하고 대학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우리 회원들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전문가가 돼서 어디 가서 헌법 강의 다 하고 하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헌법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헌법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사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도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느냐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보장해야 될 것이 국가와 나와의 관계. 그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해줘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돈을 뭐 수십억을 넣어놓고도 내가 통장에 돈이 있는 줄 모르면 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아이, 없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로 권리도 네.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인이라면은 그거는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예. TJB 열린 토론을 갔다 왔어요. 예. 이제 학생 인권조례를 좀 얘기 달래서 갔는데 예, 학생 인권조례를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먼저 읽었어요. 예,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예.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예. 그러니까 학생 인권조례 10조가 제일 출발점이었던 걸로 봤거든요. 예. 근데 모든 국민의 학생들은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김용태 선생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학생 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다. 예. 아니 헌법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법이라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헌법에 담겨 있고 영토나 국가의 정체성 또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담겨. 예를 들어서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의 행복 추구권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10조인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안타깝게도. 그 학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세 네. 가지가 있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네. 자유평등이거든요. 네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바로 인권이잖아요. 그걸 그럼요. 이제 생덕적인 거고 뭐 루소니 이런 사람들이 주장해서 민주주의를 만들 때 그게 기초가 돼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권 조례를 따로 만든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인권 조례를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마저도요. 그렇죠. 지금 전국에서 4개 시도밖에 만드는 데가 없어요. 지금 서울하고 예, 경기하고 예, 전북 경북은 아직도 지금 아니에요. 그런 데는 아니에요. 놀라고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세종은 세종도 만들려고 시도하는데 네. 안 돼요. 잘. 근데 세종은 보니까요. 예. 없어도 재밌게 애들이 학교를 다니더라고 애들이. 학교에 따라서요. 선생님 잠깐만 우리 네.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우리 천만에 계시는 김인수 선생님, 예. 그다음에 우리 김재룡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장용자 선생님 예.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다음에 남은경 의상 디자이너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이강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안 바쁘신가 모르겠네. 오늘은 손바닥 헌법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 소개하는 남자가 헌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여튼 한번 봐주시고요. 자, 가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 헌법책을 만들 때 예. 바라셨던 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예. 네. 아까 이제 학생 인권조례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나 봐요. 예. 이게 성자가 동성애 뭐 성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예. 대전시 학생 인권조례에서 그걸 뺐어요. 그냥 차라리 우린 중요한 건 학생들의 인권이지 이 중요한 건 별개야.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해서 빼가지고 했는데도 시의회에서 상정이 안 돼가지고 조례가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그 지금 근데 이제 서울시 인권 학생 인권 조례를 보니까 거긴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예.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 또 손바닥 헌법책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예. 저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매 학기마다 읽으면서 토론을 해요. 예. 학생들하고 이제 한 130조까지 읽는데 퀴즈를 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모두 몇 조일까요? 네. 130조입니다. 130조. 네. 대한민국 헌법은 130조인데요. 이렇게 130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다. 네, 대한민국 헌법은 모두 130조입니다. 네, 잘안 보이는구나. 네, 그렇다 치고. 근데 130조를 학생들하고 읽으니까 한 40분 그 정도. 네, 그 정도면 읽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소리 내서 읽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토론을 시켜요. 예. 여기 이런 거 넣으셨잖아요. 너는 헌법에 무엇을 넣고 싶니?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 잘 내는 학생, 너는 국회의원이 되라고, 입법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읽고 나면 학생들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예. 나의 권리도 알게 되고 나의 의무도 알게 되고 그럼요. 또 다른 사람의 의무와 권리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읽고 나니까 학생들이 각성하는 거. 이 학교에서 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보통 교칙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학생 대표가 교장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선서 네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이렇게 선서를 하고 입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 학생에게 나중에 물어보면요, 교칙을 읽어봤냐고. 읽어봤어?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학생들이 교칙을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야 니는 교칙 위반이야 해가 잡아서 징계를 하거나 벌을 주는데 무슨 규칙을 위반했죠? 모르는 거예요. 글쎄 모르죠. 이제 이것도 헌법도 우리가 네. 헌법을 읽고 나서 교칙이 아니고 학급 헌법을 만들면 좋잖아요. 학교 헌법도 만들고 그러면 스스로 그렇죠. 자기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지키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교칙 위반이라 해서 잡아서 벌 주고 벌점 주고 하는 식으로 안 되고 좋으니까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헌법을 교육시키고 네.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 추구권 같은 건 안 가르쳐주고 대통령의 권한 의무, 국민의 권리 의무만 자꾸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이게 네. 와, 헌법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거다. 이걸 알아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구나, 주권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럼요. 이렇게만 알고 가르치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선생님 이게 손바닥 컴퓨터 말고 이번에 또 하나 또 만드셨다고요? 예, 이 독립선언서 모음이라고요. 네,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 이런 책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 선언과 발언인데요. 예. 이게 독립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던 독립 선언문들을 다 모셨어요. 예. 저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 어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 날 그 3.1 독립선언서 네. 기비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그것만 그거 하나밖에 생각하죠. 생각하는데 예. 여기 보니까 모두 11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다 모으면 이게 책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한 100여 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다 이걸 그럼요. 예, 독립선언을 했거든요. 잠깐 예. 인사 오시고 장용자 선생님이 130조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네요. 조용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열승태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헌법책을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예. 대한민국 주권자 선언과 발언에 독립 선언문을 다 모아놓으셨어요. 예. 제가 있는 11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여러분 독립 선언문은 뭐 그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되게 많더라고요. 성명의 선언서, 대동단결 선언, 예. 대한독립선언서, 무호독립선언서가 있고요. 예, 예. 28 독립선언서,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3.1 독립선언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대한독립호소 한인 여학생의 편지, 예. 그 다음에 독립선언 포고문, 조선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에서 활동 거네요. 예. 일본 오사카 한국노동자 독립선언서. 예. 또 있네요. 대한독립 여자선언서, 예. 대한민족 대표 독립선언서. 여기에 이제 골라서 뽑아내는 건 이렇지 사실은 네. 엄청 많은 독립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안 가르칠까? 왜 안 가르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거 근데 이거는 비싸요. 선생님 보니까 3,000원이더라고요. 2,000원. 2,000원. 예. 이거 이번에 이제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외쳤던 독립선언문이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왜 이걸 그거까지 같이 하셨죠. 이렇게 예, 두 개. 2,000원을 받느냐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네.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해서 이거 500원씩은 사실은 그 선생님 인쇄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비고 우리가 책팔이가 되잖아요. 그래도 요거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바닥 홈페이지에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고 지내는 오르겔 바하마에서 또 홍성훈 선생님이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시는 분인데 예. 이분이 독일에서 연주회를 보러 가셨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보통 연주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졸리면 이렇게 막 졸고 그러잖아요. 예. 그 연주회는 사람들이 네. 악보를 펼쳐놓고 연주자와 같은 악보를 보면서 넘기면서 음악을 듣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악보를 펼치면서 음악을 듣는 관객을 앉혀놓고 어떤 연주자가 허투루 음악을 하겠냐.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책을 읽고 눈에 불을 켜고 읽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럼요. 예. 좋은 음악은 예. 좋은 관객이 만들고 좋은 무대는 좋은 관객들이 만들고 예. 좋은 나라는 좋은 국민이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 소원이 바로 여기 맞습니다. 손바닥 헌법책에 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한경 선생님, 우왕 오늘은 헌법 이야기. 네, 오늘은 헌법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장용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이건 꼭 읽어야 해. 우리 패친들도 많은데 광고를 미리 좀 할 걸. 이정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강진수 우리 사진 작가님, 정말 공연 사진 대박 최고의 진분. 감사합니다. 요즘 좀 한가지셨나요, 진수 선생님? 자, 오늘은 손바닥 헌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쪽으로 하시면 얼굴이 커져요. 예.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예.
제가 그리고 앞으로 가야 돼. 선생님 이게 뒤로 기대서 하세요. 예. 그래야지 얼굴이 작아져요. 예.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예. 커지고 작아지고. 예. 헌법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은 헌법책에 예. 만들 때 예.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사실? 힘든 거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도 힘든 거 있다고 해야지. 아니 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쉽게 이제 보급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이름부터가 이게 손바닥 헌법책 목사님 그걸 한번 들고 펴보세요. 손바닥 안에 딱 손바닥에 들어가잖아요.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포켓 안에도 딱 똑딱 손바닥.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는 네. 130조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돼. 이거 130조 뭐 기억력 좋은 사람은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확실하게 주인되는 방법. 저는 예. 못 외울 것 같은데 이건. 김재동 씨가 다 외우는군요. 예, 다 외우고 있다. 우리 좋은 관객은 좋은 무대는 좋은 관객이 만든다. 공감합니다. 박시원 우리 쇼콜라떼르 헌법책을 만드신 목적에 감동해서 저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동참하겠습니다. 했어요. 예. 그쵸. 예. 르 쇼콜라떼 디유 반석동에 있는 르 쇼콜라떼 디유에 가보면 예. 한쪽에 헌법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가게 안에다가 헌법책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필요한 분들이 네. 예, 그때 가져갈 기사 수 있도록. 써주셨죠, 선생님. 예, 맞아요. 그것도 저 이름도 넣어주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가게 갔더니 헌마다 헌법책이 그게 전시되어 있어서 이건 뭐냐 하니까 네. 헌법책을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 오히려 이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박시원 우리 쇼콜라떼르께서 정말 열정을 갖고 예. 좋은 음식을 만들면서도 예. 좋은 헌법책을 막 같이 나누고 예. 있는데 이게 전국에 이렇게 헌법책의 의미에 동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네. 헌법을 학교에다가 수요대 조사를 해가 지금 며칠 전에 12,000권을 구매를 했어요. 오. 그렇게 해서 모든 세종시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 공급하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 딸은 줬는데. 불이 붙었어요, 사실은. 이거 어. 학교마다.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수업 중에 사회과 선생님은 활용할 수 있지만은 네. 사회과 선생님 아니라도 담임 선생님이 조례나 종례 시간에 들어가서 한 조씩 읽고 그렇죠. 예, 하루에 한 그것을, 조씩만 읽어나가고. 읽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저는 이 헌법을 국민들이 읽으면 네. 민주의식, 주권의식, 주인의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모르면 안 네.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가 주인이다. 학교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 강조하셨죠. 어겼다가 쫓겨났잖아요. 아주 강조하셨죠. 예. 국민에게 큰 교훈을 주셨죠. 근데 다른 법은 도로교통법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헌법은 우리가 사실은 엄청 어기고 살았거든요. 한번요 대통령도 헌법 어긴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서 이거 내가 주인인데 이 사람들은 왜 지가 주인 노릇했지 이런 식으로 그럼요.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때 우리 명박의 아저씨하고 근혜 누님 때 예. 사람들이 막 불법 신문 막 그리고 체포당하고 그럴 때 예. 대한민국 헌법 12조가 예. 저 수업 시간 학생들이 읽으면서 이게 헌법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12조 1항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번 모든 국민을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거 1987 때 정말 화났죠. 예. 세 번째 보면은 그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요. 와 진짜 이걸 읽으면서 막 학생들이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법으로 막 자기를 신문하고 체포하려고 할 때 헌법 12조 같이 읽어보자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권리의 그 관계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권리만 있다. 어쩌란 말이야. 관념화돼 버리는데 사실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의무잖아요. 의무가 있어요. 예, 그럼요. 의무가 있는데 행복주거권도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주거권이 있는데 나는 살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해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내 권리, 내가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시청이나 뭐 찾아가서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서 내가 상황이 이렇다. 이러니까 나를 좀- 행복하게 해라. 당신의 의무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자살을 할 리가 없어요. 자살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죠. 이런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이 권리 의식인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너무 안타깝고 그렇죠. 예. 그 저기 뭐 전자제품 고장 났을 때 서비스 센터 가잖아요. 예, 예.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회사가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똑같죠. 마찬가지로 예, 예. 나의 권리는 내가 알고 예. 주장할 때 그 예.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먼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면 안 되나요?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면 안 되고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주권자가 주인 의식이 없으면 무시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주인을 노예 취급하면서 했잖아요. 얼마 전에 뭐 교육부 한 관료가 뭐 민중은 개돼지다 했다고 혼이 났던 일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분요. 예, 사실은 주인이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도 하고 당당해야 될 텐데 권리 앞에 자꾸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권력은 내 건데 줘서 저 사람이 행사할 수 거잖아요. 있도록 위임을 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인데 거꾸로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주인은 권력 앞에서 자꾸 작아지고 이런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저기, 권리대로 예,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예. 하고. 우리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런 거예요. 헌법대로 그 살자. 국회의원이 또 보좌관한테 멱살 잡고 욕하고 막 때리고 예, 아니 그 이게 이름은 바뀌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누가 해도 아는 우리 조영훈 선생님 이상 선생님 아까 인사하고 가셨던 이상 선생님 긴장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지금 가서 웃겨줄까요? 옆에 계시는 분이고 조영훈 선생님 이렇게 하네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의무이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박상훈 우리 필승해병 화이팅 고마워 우리 방송중 오늘은 헌법책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아요. 예. 그냥 잠깐 넌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야. 그럼요. 너는 잠깐 일을 해. 그런데 예. 자기들이 뭔가 계속 권력을 누리는 것 같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어요. 구약 성서에 보면 예. 사사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사사는 나라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일해. 그런 다음에 그 일이 해결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농사를 짓거나 예. 양을 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그만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거잖아요. 주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헌법이 지금은 옛날 유신 헌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유럽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정말로 좋은 헌법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주민소환제 이런 것도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예, 네.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들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걸 뭐 굉장히 복잡한 절차고 실제로 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이 보고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시장으로서 이제 자질 미달이다 이러면은 그 주민 투표에 의해서 그만 물러나도록 임기 전에 물러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 헌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강남에서 한 번 있었죠. 예, 헌법을 네. 지금 개헌을 하자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네 특권이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을 많이 공부하고 헌법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은 헌법을 만들어서 내가 주인으로서 정말로 행복하게 행복주권을 누리고 수 있도록 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개헌을 하자 하면 안 돼. 누가 주인인데 우리가 개헌하자는데 이런 걸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 헌법 개헌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헌법 개정이 있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하고 나서 헌법 개헌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그때 우리
그 자유 땡땡당 그 사람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문재인이 뭐 그 또 연임해서 정권을 뭐 하려고 막 이런다는데 아니 못해요. 못 해먹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128조에 예. 헌법 개정안이 있어요. 예, 예. 학생들이 이거 읽고 막 분노했거든요. 예.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통령이 제안을 발의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정권은 국민이니까. 네, 결정권이 예, 예. 대통령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준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이거 정말 애들이 예, 예. 확 분노했던 건데요.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예.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못해요. 못하죠. 못 해먹는 거였는데 그걸 예. 자꾸 태클 걸어서 못 살겠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129조. 예.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예. 공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130조가 대박이에요. 예.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예. 국회의 의결은 제적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예. 그리고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본다는 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3분의 2가 통과되면 예. 국민에게 물어서 예. 확정을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예.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인 거예요. 근데 교수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왜 우리나라는 19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17세도 국회의원을 하는 나라도 있고요. 네. 그 18세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나라가 18세의 그 권리 행사를 투표권을 가지거든. 우리는 19세인데 18세를 낮추자면 펄펄 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우리가 중고등학교들을 예.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예. 그 학생들은 어떤 정당에 가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가 아닐까. 예. 네, 그래서 18세 이상 넘어가서 19세 정도 되면 성인이니까 예. 대학생 정도 됐을 때 니들은 어떤 사회적 인식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차별적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네. 왜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면 안 되나 물어보니까 네. 애들이 뭐 아느냐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하거든요. 애들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은 판단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분들한테 판단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투표권 행사를 그러면 취소를 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18세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번에 지난번 촛불 집회 때 보면은 18세, 17세 예. 초등학생들도 막 나와서 자기 주장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하면서 예. 반대하는 쪽에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 애들이 방종으로 갈 것 예.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 이병우 선생님 모셔가지고 그때 이제 토론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학생들한테 교복 자율화하면서 너희들이 결정해 봐 했더니 예. 학생들을 회의하고 났는데 교복을 입자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자기들의 것이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주권 의식을 가지고 네. 민주 의식을 가졌다면은 당당하게 주인 의식으로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학교 교육이 그럴 기회가 없었죠. 가르치는 것만 배워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안타깝죠. 예. 그 대한민국의 교육이 예. 대학이라는 것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가 지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지 네가 헌법도 읽고 네가 나라를 넌 대학부터 가. 예. 아마 이런 사고가 있지는 않을까. 물론 선생님도 그렇지 않은 분들 되게 많은데 부모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의 가치는 애가 의식화되고 시민의식을 갖고 이게 아니라 좋은 대학 보낸 선생님이 아닐까.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 그게 학벌 사회니까 그렇지. 네. 사실은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됨됨이를 가지고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뭐 암기한 양으로 기억량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뭐 그 평가하는 사회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풍토는 바꿔야 되죠.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고 인격적으로 대접받는 사람이 제대로 인정받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그럴 리가 없죠. 원래 그러니까 민주정치를 시작했던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학교 교육의 핵심은 예. 건전한 민주 시민 양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선언적으로만 돼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아니어서 자기 수준만큼 사람들이 산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 수준만큼 네. 보이고. 네.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헌법 교육 같은 뭐 원리나 법칙을 외화가 머릿속에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현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기억은 많이 하는데 관념적으로 지식은 많이 암기하고 있지만 현실에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네. 열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자기 수준이 높일 수 있는 수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될 수 있으면 김재동 씨처럼 외우면 더 좋지만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인격을 좀 갖춘 예. 민주시민으로 되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헌법 손바닥 헌법책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독립선언문 예. 얘기했다가 예. 그리고 이제 학생 인권 교육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학생들의 지성을 믿어요. 예. 왜냐하면 의외로 학생들이 똑똑해요. 그럼요. 네. 자기들의 권리도 알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권리를 알게 되니까 의무까지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지면 이제 토론을 하면 좋거든.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너무 교과서를 만들어 그거 외우는 데 치중하고 점수 따는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국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네. 주제를 하나를 두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요. 어. 우리나라 국사책은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뭐 선사시대, 조선시대, 뭐 삼국시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게 정치, 체제, 뭐 전제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서경천도 운동 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그 어.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하는 걸 네. 주제를 주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한 학기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 네. 시험 볼 때 못 쓰잖아 애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문제인 문제죠. 그게 문제죠. 아.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열등성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좋아의 배우 들어왔고 나무예술님, 이선호, 최선종, 강건 감사합니다. 우리 천상인 들어오셨고 이영빈 선생님, 이시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용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장량보다는 인격. 천상인 선생님 작가서 휴대성이 좋아요. 근현대사 너무 어려워요. 네. 근현대사가 어려운 건 암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암기 거죠. 때문에 어려운 예, 거지. 예. 저는 근현대사를 보면 예.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하나는 너무 슬프고요. 예. 또 하나는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사실 5.18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암기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국사 교과서는 사관이 더 문제거든요. 역사를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목사님이 근대사 현대사를 쓰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하고 쓰지만 하나님이죠. 예, 스님이 역사를 쓰면은 부처님이 보호하사로 그렇죠.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바로 그렇잖아요. 일년이 썼느냐 김부식이 썼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듯이 역사를 사관 없이 내가 일제 그렇죠. 친일 역사 친일 학자들이 썼는 역사를 배워놓고 이게 역사의 진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역사 교육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교육도 우리가 참 지난 우리가 암기식으로 서열 성적 위주 학벌 중심의 사회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고치자 하는 정교조차도 법의 노조가 되어버리니까 천상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속 터져서 힘들대요. 예, 속 터질 속 터져서 어렵고. 예. 조용훈 선생님 평가제도에도 개선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도 제가 한남대에서 강의하는 과목도 인성 과목인데 현대인과 성서 예. 상대평가를 해요.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늘 말하거든요. 대학이 여러분, 대학이 상대평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절대평가에서 예.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인성 과목을 하는데 어떻게 상대평가를 하냐. 학생들한테 사과해야죠. 여러분이 받은 성적이 여러분의 인성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참 비극이에요. 비극. 대학에서 꼴찌가 1등 나오고 꼴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평가 방법이 그게 옳은 평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은 내가 설정한 목표에 얼마나 갔는지를. 네. 우리 이시우 선생님. 우리 연극배우 이시우 선생님인데요. 네. 작가, 네. 희극 작가다세요. 지식은 배워서 알게 되는 다양한 정보. 지는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식의 바탕이 없으면 지혜가 구동될 근거가 약해서 식은 꼭 필요하지요. 지식의 중요성을 또. 예. 예, 그럼요. 지식도 필요한데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는데 그걸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 적응력이나 활용력 그게 더 중요한 사회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어떤 하나가 삶의 모든 걸 보장한다라고 믿는. 예. 근데 저희 아들이 은찬이가 넌 대학 안 가도 돼 했더니 아니 갈 거에서 아니 네가 밴드 하고 싶으면 대학을 안 가도 돼 했더니 얘가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왜 하느냐 물어봐도 모르고 하는 네. 거예요. 의무적으로 학교 가야 되니까 가는 걸 알지. 국어를 배우면 왜 국어를 배우는지 영어를 배우면 왜 영어를 배우는지 모르고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아우 뭐 이제 벌써 시간이 40분을 했네요. 손바닥 헌법책 얘기해 보면 이제 윤동주의 서시가 있고요. 백범 김수선님의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이게 백범 일지에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전을 높은 문화힘 대전 문화힘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하는데 그게 바로 높은 문화힘을 갖는 나라. 그 문화라는 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 양식이잖아요. 예. 그게 헌법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라의 법을 알고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높은 그러니까 문화가 사람들의 양심과 어떤 상식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손바닥 헌법책을 읽고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선생님 헌법에 대한 다짐 예. 이거 보이시나요, 선생님? 예. 네, 한번 읽어주시죠, 선생님. 예. 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읽었어요. 3.1혁명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자유, 평등, 정의를 바탕으로 온 시민과 인류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대로 살아갈 책임을 다하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저도 다짐합니다. 예, 헌법에 대한 다짐입니다. 우리는 네. 그 행사 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국회에 대한 맹세 이렇게 네네. 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이상하게 전에는 국회에 대한 충성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 안타까워서 헌법에 대한 다짐 이렇게 하고 우리 행사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만들었는 국회에 대한 헌법에 대한 다짐입니다. 선생님 다음번에 지금 만들고 싶어 하시는 책이 이제 노동법 책이죠. 예. 그건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한테 작년 정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노동법 책을 만들고 싶다. 예.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한 70~80%는 노동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물론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있죠. 다 그러니까 하죠.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 노동자의 권리를 고용주에게 빼앗길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노동법을 서로 지켜주면 서로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노동자들에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파업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니까 파업하면 불법이고 이건 빨갱이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을 하니까 노동자가 자기 권리 못 누리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저는 이 노동법도 중요하지만은 노동자의 권리 찾기도 중요하지만은 철학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다는 게 너무 비극이에요. 철학과가 없어졌어요, 선생님. 취업이 안 돼서. 대학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지금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경기도에서는 철학을 교과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네네. 선택과 필수가 아니고 선택 과목이고 대학 입시에 안 나오니까 네. 선택하는 사람 학교가 거의 없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뭐 스피노자나 뭐 칸트나 니체 아이, 그런 거 이야기를 배우는 게 하니까 아니죠. 그렇지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 나는 누군지 왜 네. 사는지 이거 공부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비극이잖아요. 철학이 없다라는 건 예. 내가 그냥 내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철학은 어떤 삶을 대하거나 세상을 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갖는 중요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철학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막 이런 얘기하면 다들 의식화 교육한다고 막 불편해하시는데 누구나 다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바닥 헌법책 이야기하다가 3.1 만세 이제 독립선언문 얘기하다가 이제 노동법책 학생인권줄 하다가 이제 노동법까지 이거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밤새일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이번에 대전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본부를 지부를 나누셨어요, 선생님. 예.
아, 지금 몇 개 지부가 있나요? 대전에. 저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17개 네네. 시도 지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놀랍게도 대전에는 허윤기 교수님이 대전 지역 대표를 맡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시도의 대표들이 확정이 됐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7개 시도만 대표들이 구성이 되면은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이라는 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전국에 조직이 구성된 명실상부한 이 전국 조직으로 확대돼서 헌법을 정말 본격적으로 보급해서 주권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선생님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네. 선생님 다른 분 시키시죠라고 했어요. 예. 지금 이제 선생님은 이제 전국 대표로 이제 이사장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세종 지부에도 계시고 몇 개 지부인가요? 대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다음에 대전, 세종 또 어디가 있나요, 선생님? 경남도 있고 경남. 충북 있고 서울 지부에 어제 어렵게 어제. 한 분을 네. 한 분을 맡아 하시겠다 그랬고 네. 예 그런 정도로 이제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예. 대전, 충남, 예. 경북, 예, 세종 예. 5개네요. 10개 있어요. 아, 10개. 지금 내가 기억을 네네. 예, 어쨌든 예. 지금 10개 지부에 예. 이제 지역 대표가 구성이 대표가. 됐고 나머지 7개 지역만 이제 대표를 구성하면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 내가 대전 지역에서 대표 지역 대표는 우리 허윤기 교수님이 하시지만은 나도 대표로서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은 참여하셔서 이 헌법 보급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없는 지부가 어디인가요? 제주. 충남도 없고요. 충남. 제주는 지금 섭외하고 있는 중이고 대구나 경북이나 이런 좀 보수적인 지역, 네네. 강원도라든지 음. 인천이라든지 이런 인천. 쪽에는 아직 대표를 선정을 못했어요. 아마 그 분들도 아마 이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는 분 중에서 내가 그 지역에서 대표를 한번 해가 헌법 보급을 한번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자원을 해주시면은.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 이렇게 치시면은 네. 검색을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 헌법책도 구입하는 방법도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이라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은 구매하는 방법이나 회원이 되는 그 길도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허윤기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자로 바로 서서 대한민국을 좀 더 건강한 나라로 예.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길 바라는 우리 김일태 선생님의 꿈으로 만들어진 손바닥 헌법책. 여러분들이 한번 5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냥 500원 한 권 사지 마시고 꿈값도 안 되는데. 이게 배송비가 2,500원이 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배송비 2,500원보단 더 많이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 살 때 100권씩 주문해서 사고 있는데요. 허윤기 교수님한테 네. 말씀하시면 허윤기 교수님이 좀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권 샀습니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송비 안 받고 이제 500원으로 또 보급되는 상황입니다. 몇 권 더 사야겠어요. 그러니까 예. 학생들하고 이번에 읽으려고 60권 학생들하고 읽어야 되니까 40권 여분이 되는데 뭐 이왕 100권 더 주문할게요. 아니 놀랍게도 이 허윤기 교수님은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이웃에 나눠주고 이렇게 이 허윤기 교수님 같은 이런 분이 전국 곳곳에 있어서요. 돈이 있으면 10만 원, 5만 원어치 사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면 500원이기 때문에 드리는데 그걸 만날 때마다 주니까 주머니 용돈이 다 말라버리는 사람. 목사가 전도지를 돌려야 되는데. 네, 정말 대한민국이 저는 좋아요. 행복하고 모두가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누려야 될 최소한의 권리가 인권인데요.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권리들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더 높은 힘을 갖는 나라, 높은 문화 힘을 갖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뭐 다음에 또 노동법 책 나오면 해보고 그 다음엔 이걸로 얘기해 볼까요? 철학 이야기 저 한번 하고 싶어요. 철학 이야기 좋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1인 미디어 교육 받으셔가지고 와서 혼자 이렇게 예, 방송하시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1인 방송, 1인 미디어가 있다는 게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독점하던 이런 시대도 네. 이제 유튜브가 나섬으로 해서 이제 모두의 모두가 주인이 되는 방송, 네네. 예, 이런 방송을 바뀌면 정말로 좋은 정보가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늘 또 어려운 발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헌법책을 만들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바닥 예. 헌법책 또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고요. 예. 또 그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예. 독립선언문 있는 거. 한마당 헌법책 네.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